801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 고생인데 이게 질문 사항을 다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수학센터에 와서 문제를 푸는 게 그 질문을 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고,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질문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주고, 혹은 내가 본관에 가서 질문 기록지를 촬영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다 찍어서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올려줄 때 밑에 컨텐츠에다가 무슨 번호를 했습니다 라고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 이름은 그 유튜브 컨텐츠에 못 올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센터에 오지 않고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차피 실시간으로 안 되고,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반복돼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일 올릴게요. 매일 내가 그날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질문이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들을 우선 해야겠죠. 가장 공통적인 것들을 우선으로 질문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제 알려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학센터에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센터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 오면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강으로 계속 꾸준히, 내 입장에서도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이야. 그래서 좀 숙제 같은 것들 다 해놓고 질문을 나한테 보내주면 여기서 인강으로 촬영해서 올려주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풀어라, 내가 매일 확인할 건데, 나 매일 질문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매일 문제를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에 할 게 많아서 그날은 수학을 못했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절대 안 돼. 그 어떤 점에서도 이건 타협할 수 없어. 무조건 수학 공부는 매일 해야 돼. 그 매일 하면 매일 한 만큼 질문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걸 매일 올려줄 거야. 수학센터에 오는 대신에 막 문제를 더 다른 걸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꼭 보충을 해야겠다 하면 또 부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우선적으로 이 인강의 목적은 그렇다라는 걸 하면 되고요. 아직은 오늘은 질문이 없을 테니까 오늘은 내가 임의로 뒤에 파트 선정한 문제들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정했을 때는 일단은 어제 본 일요일날 시험에서의 문제들이 있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겠다, 혹은 뭐 기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그 선정을 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강의 문제 풀고 나서 모르는 거를 내가 여기다 올려줄게요. 지금은 고쟁이만 하지만 고쟁이만 올릴 건 아니고 뭐 시험, 뭐 여러분들 그 학교 부교재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801번부터 시작할게요. 당연히 문제를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그냥 가볍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고, 계산 과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지? 네, 계산 과정까지 하면 첫 번째는 실수할까봐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수보다도 뭐 실수가 제일 크긴 한데 어차피 해설지 다 있어. 근데 해설지 보기 전에 그냥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해설지에도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누는 건 절대값을 했을 때 당연한 거야. 이건 뭐 기본적인 이론 이런 게 없어. 절대값이라는 건 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풀마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하는 거죠. 왜냐? 항상 거리는 양수니까. 혹은 0이거나. 그치? 그러면 식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는 당연히 0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y는 x가 딱 이렇게 있을 때 y절편을 먼저 생각해보면 얘도 마이너스 5, 얘도 마이너스 5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어. 그치? 하나는 대칭축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2고 하나는 대칭축이 2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하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치? 여기서 만나요. 만난다고 해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대칭축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만 그리는 거예요. 그치? x가 0보다 큰 범위만 그리는 거면 이 흰색 그래프는 쓸모가 없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쓸모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가 하나야. 놀랍게도 수습이 안 되네. 그치? 뭐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할 거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삭제. 뭐 이렇게 해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지울게. 이렇게 지워. 됐어요? 주황색 그래프만 살아남는다.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분홍색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얘는 잘 됐어. 됐습니까? 0보다 작은 범위만 그릴 거니까 이 함수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삭제. 그냥 그래프 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0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니까 여기 둘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둘의 넓이는 같아. 그럼 내가 한쪽만 구할 거지. 그래서 2배 할 거지. 이해했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를 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dx 하는 다음에 앞에다 반드시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맞습니까? 네, 정답은 3분의 16이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왜 대칭성인지는 당연히 원래 함수가 서로가 이렇게 대칭돼서 그려지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5를 지나고 대칭축이 각각 마이너스 2하고 2니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우함수예요. 아니 우함수는 짝수차 함수만이라면서 라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항상 짝수차 함수만 우함수라고 한 건 내가 다항함수일 때를 얘기를 한 거고, 우함수의 기본 정의는 fx랑 f-x랑 같은 거예요. 얘를 만약에 fx라고 하면 f-x 구해봐. 실제로 fx랑 똑같아지거든.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지워도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우함수다. 그래서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y축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수식으로 하나 그림으로 보나 y축 대칭, 즉 x는 0대칭이어서 우리가 하나의 넓이의 2배를 해버리면 된다가 핵심인 거죠. 적분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계산을 진짜 복잡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계산을 정말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거기서 내가 간편한 풀이법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대신에 그 간편한 풀이라는 게 뭐 야매를 쓴다거나 그런 건 안 되겠지. 정석에 의한 풀이, 정의에 의한 풀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07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ax. 그러면
얘 넓이가 지금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그럼 내가 1, 2번을 적어놓은 건 두 가지 풀이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당연히 인수분해는 했겠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그치?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때 A가 이렇게 넓이가 그림상으로 같게 보여야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를 fx라고 하면 fx dx가 당연히 0이어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두 가지 있어. 심정적으로는 내가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 함수 나오는데 내가 그 계산하는 게 신경질을 할 수 있어. 그쵸? 그치? 근데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은 그냥 신경질 나는 풀이법인 거야. 근데 심증적으로는 A가 0과 2의 중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0과 2의 대칭점이어야 돼요. 오케이? 넓이가 같으려면 넓이가 같으려면 0과 2의 중점이 A여야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냥 A는 1이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1번 풀이를 설명하지 않고 2번만 하면 여러분들은 일반화 하잖아. 모든 문제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내가 그거를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없어.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거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황을 외울 거면 차라리 상황을 외워. 도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가능한 거야. 오케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0과 2의 중점이 1이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 다음 818번으로 갑자기 갈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y는 ax와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게 s1과 s2가 같대. 그러면 넓이가 같은 거는 보통은 정적분 0이다? 뭐 이렇게 많이 풀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더 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 마이너스 gx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랑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요번에는 gx 마이너스 fx라고 쓴단 말이야. dx 있어야 되고, 얘는 딱 이런 의미거든. 넓이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fx가 하나는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gx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함수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fx라고 보고 y는 ax를 gx라고 봤을 때는 둘 중 하나 더 위에 있겠죠. 뭐가 하나가? 맞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더 위에 있구나. S2는 ax가 더 위에 있구나. 그러면 그냥 이거를 둘이 퉁치면 어떻게 되냐면 a부터 c까지 fx 빼기 gx dx는 0이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빨리 해야 돼. 앞에 문제에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gx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항시키면 0은 의미가 없잖아. 그치? 빼기니 0 빼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분을 했던 건데 사실은 fx 빼기 0을 적분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얘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넓이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교점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도 돼. 물론 궁금할 수 있지. 같다고 놓고 풀어서 x값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2-a가 나오겠지. 계산해보면.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둘이 넓이 같다, 그래서 공식 쓴다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0이다. 정적분하면 0이다. 그게 우리가 진짜 다 알고 있고 맨 마지막에 답을 낼 때 필요한 것들이지. 이해했어요? 어쨌든 무조건 시험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잘 풀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풀이 끝입니다. 0부터 2까지 그냥 정적분 하세요. 물론 뭐가 더 위에 있다 해도 상관없어. 이해했습니까? 어쨌든 0이니까. 그 다음에 823번. 823번도 결국엔 2등분 한다는 거니까 지금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그럼 하나는 y는 ax 1 마이너스 1 y는 그 다음에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랑 얘네 둘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치? 2등분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dx. 왜냐면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치? 얘는 2배를 할 건데 뭐 어떻게 할 거냐면 a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 이게 전개했어. 그 다음에 빼기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dx. 뭐 이렇게 할 거죠. 그치? 이해됐습니까? 내가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뭐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뭐 공식이 더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계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냥 다만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조금 더 계산을 줄일 수는 뭐 있겠죠. 그치?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dx,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dx.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뭐 큰 거를 기대했다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든 뭐 이 계산을 하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오케이? 이거 말고는 풀이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넓이 두 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같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그거는 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면 된다가 끝입니다. 계산까지 해주세요는 여러분들 거의 TV 시청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잖아. 그게 나는 킹 받아서 안 할게요. 그치? 자, fx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831번에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제 얘가 확실히 x는 0을 지나는 건 알겠어. 그 나머지가 어디를 지나? 이제 이런 건데 내가 그거를 일단은 근이 존재하는지도 모르잖아. 얘가 판별식 d를 써보면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fx는 그 값이 없어요. 그리고 0을 그냥 지나고 그냥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만 생길 거야. 그치? 이해했어? 그럼 항상 증가하는 함수를 내 입맛에 맞게 그냥 디자인 해버리면 되는데 원칙은 지켜야 돼. 일단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y는 x는 무조건 그려야 되는데 이 함수가 y는 x에서 만나죠. 어디서? 0,0에서 만나고 그 다음 1,1에서도 만나요. 됐어? 그러면 그렇게 만나게 그려버려. 자,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자동 완성이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봐봐, 역함수하고 원함수는 반드시 어디서 만나냐면 y는 x 위에서 만나요. y는 x 위에서 만나. 그치?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맞지? 그치?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가 역함수거든요. 얘가 gx예요. 얘가 fx고 6까지 만나는 걸 구하래. 6까지 1부터 6까지 여기 넓이 b라고 하자. 그치? 그럼 여기도 6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냐면 오 맞아. 그치? 여기 2고 여기 2야. 그치? 그럼 여기 2,2다 라는 거죠. 이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6 맞지?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6,2를 지나죠. 우리 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항상 얘기했잖아. x좌표 y좌표 바꿀 수 있다. x좌표 표현법은 역함수의 함수값이다. 계속 이거 반복했던 거. 그치? 우리가 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절대로 구할 수 없어요. 역함수를. 그치? 이거 절대로라는 말 뺄까? 그러니까 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구하고 싶으면 구하는데 컴퓨터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계산으로는 사실 힘들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최대한 그게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넓이랑 당연히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 넓이가 b라고 하면 여기 넓이도 1부터 6까지 여기 넓이도 b겠죠. 그치? 이해했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b의 넓이와 그리고 1부터 2까지 어디냐면 여기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넓이를 a라고 할까요?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 구하라는 건데 a 더하기 b는 2 곱하기 6이라는 이 큰 사각형에서 색깔도 구분해야지. 이 큰 주황색 사각형에서 2 곱하기 6 색깔 구분해줄게. 2 곱하기 6에서 1 곱하기 1을 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마플에서 한번 했었죠. 그치? 그래서 마플에서 내가 그때 되게 이상하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풀었지만 그게 내가 되게 이상하게 푼 이유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게 푼 이유는 역함수에 대해서 최대한 모든 대칭성을 다 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어떤 A 학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해서 맞는데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도 잘한 건데 그치? 근데 역함수 대칭성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막 내가 여기다 막 사각형도 그리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은 그걸 이미 배웠으니까 빠르게 역함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빨리 구한 거죠. 결국은 답이 11이라는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다음 840번. 0부터 2까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이다. 그리고 넓이는 이동거리다. 이게 원칙이고요. 위치를 구하는 건 위치의 변화량 구하는 거랑 다른 거야. 내가 시작점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맨날 63빌딩 얘기하는 우리 집 앞에 63빌딩 있어가지고 63빌딩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63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얘기는 하지 말래. 63빌딩 위에서 올라가는 거랑 지면에서 올라가는 거랑 당연히 위치의 변화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위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63빌딩에서 10m 올라가면 63층 더하기 10m잖아요. 지면에서 올라가면 0층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0층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0층 더하기 10m예요. 그러니까 둘의 위치의 변화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얘의 위치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계속 반복하는 건데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0이 아닌 거예요. 지면에 떨어질 때는 위치가 0인 겁니다. 오케이? 지면에 떨어질 때 위치가 0이고 만약에 속도가 0이라고 하면 아무리 낙하를 하더라도 그릇 같은 게 깨지지 않겠죠. 속도가 0이니까. 애초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속도가 0이라는 게. 그치? 딱 멈춘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초능력이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말도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또 물어본 애가 또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속도가 0인 거는 이제 보통은 그냥 정지. 근데 속도가 0인 거는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방향을 바꿨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속도가 0인데 방향을 안 바꿀 수 있어? 신호등 앞에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유턴하면 되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갔다 후진하는 거를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이해했어요? 유턴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유턴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 유턴 그게 아니고 그 앞으로 갔다가 멈춰 그다음 뒤로 가야지. 그러니까 후진이야 후진. 리버스 기어 놓고 뒤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자 0이고 3분의 지금 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그럼 t로 묶으면 마이너스 t로 묶을까? 그게 낫겠지. 3t 마이너스 2죠. 그러면 0 지나고 3분의 2 지나고 이렇게 가는데 2까지 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구멍 뚫려 있어야 되고 물론 연속함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선지를 보니까 A가 양수네. 그럼 그 그래프 증가시켜야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사실 그걸 고민을 했거든. 이 문제를 보면서 A가 양수인 거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4초 후에 다시 출발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야 되는데 일단 선지에 0보다 작은 게 없어. 그치? 그럼 0보다 작은 건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0보다 클 때 작을 때 원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0보다 작으면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프가. 그러면 이 넓이가 여기 이 광활한 넓이 있잖아. 넓이 당연히 작잖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데 언젠가는 다시 출발점을 지나겠지. 그치? 근데 그게 4초일까? 4초 후에 다시 지난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VTDT가 0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치? 원점에서 위에 한 점이라고 하니까 그냥 원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치? 왜냐면 출발점을 다시 지난다는 거니까 출발점 원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점에서 출발해서 2초만큼 앞으로 가고 3분의 2초만큼 앞으로 가고 그 다음 3분의 2초에서부터 4초까지 다시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다시 출발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 첫 번째 의미가 없어.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라고 하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이야. 왜? 선지에 다 양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문제로 나오지 않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문제 봤을 때 당연히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야 되는데 내가 4초 후에 다시 출발점을 지난다는 건 내가 앞으로 간 만큼 다시 뒤로 와야 된다. 언제? 4초 때까지. 그래서 딱 그 출발점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3보 걸었으면 뒤로도 3보를 걸어야 된다. 그래야 근데 그 3보를 걸었을 때 그 시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시점이 4초 뒤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했을 때는 0부터 4까지 VTDT가 0이기 때문에 즉 이동거리는 앞에 몇만큼 걸었고 뒤에 몇만큼 걸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치의 변화량은 없기 때문에 그치? 다시 출발점이 지나다는 거 위치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0부터 4까지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한 거가 0이다를 구하는 것과 같다. 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도 사실은 이 이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는 거죠. 구분을 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0부터 3분의 2까지 VT dt 왜 나눠야죠? 그치? 왜냐면 3분의 2까지가 2까지구나. 미안해. 2까지 2t 마이너스 3t 제곱 dt 그 다음 2부터 4까지 at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dt 이거를 이제 계산만 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a 값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막 사실은 되게 말이 길었지만 아니 뭘 저렇게 오래 설명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4초 뒤에 출발점 지나니까 위치의 변화가 0이다. 그럼 구간 나눠서 0부터 2까지 정적분값 더하기 2부터 4까지 정적분값이 0이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핵심 개념인데 만약에 혹시 자기가 모른다고 한다면 이 오래 설명한 거를 한번 다시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오케이?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당연히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너의 설명 이해가 안 된다. 오케이? 네, 840번은 이딴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인강을 찍을 때랑 좀 다른 건 좀 설명을 최대한 길게 여러분 1.4배속으로 들으세요. 알겠죠? 자, 842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저렇대. 점 P는 원점에서 출발하고 점 Q는 좌표가 2인 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을 때 두 점 PQ가 만나는 지점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원점 내가 말했잖아. 딱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거. 물론 내가 문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말한 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만나야 된대요. 일단 만난다라는 거는 자 둘이 만난다. 그럼 위치가 같은 거 아닌가요? 그치? 친구랑 만났어. 근데 위치가 나는 3층이고 쟤는 4층이야. 근데 우리 만났다고 하자. 왜 소리가 들리니까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둘이 만난다는 건 대면했다는 얘기예요. 그치? 오케이? 자 위치가 같다. 그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임의의 시점 어딘지 몰라. t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2x 왜 x야? 오케이. 여러분들 또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인테그랄 0부터 a라는 시점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2t dt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죠. 근데 p라는 점은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에서 더해. 이거랑 뭐랑 같다? 2 더하기 인테그랄 뭐야? 0부터 a까지 2t-1 dt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개념인 거죠. 시작점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을 해보잖아? 그러면 커닝 할게요. a 값은 2예요. 2. 물론 계산하지. 계산했는데 이제 틀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A가 2인데 그럼 2초까지 움직인 거리 Q가 움직인 거리죠. 내가 이동거리는 뭐라고 했죠? 넓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동거리 넓이다. 그러면 봐봐. 이걸 정적분을 해. 그치? 정적분 한 애들 잘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이겠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어디까지? 2까지.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쵸? 맞나요?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대입하면 뭐예요? 1이네요. 3이네요. 그치? 이래서 컨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컨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답이 맞는지. 그래서 4분의 9인가요? 그치? 그래서 답이 2분의 5다.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질문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